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좀 다를 수 있겠다. 뭐 다른 지역에도 시장 가보면은 지금 선거 상황에 대해 가지고 나이가 있은 분들의 기억대로 통합이나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선거 상황에는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미래 세대가 바라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줘야지만이 극복해낼 수 있는 선거다, 이런 말씀을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장년층 이상의 민심이 변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는 그 당시 전후 아시아 지도자들 중에서 뭔가 해외 원조나 이런 걸 받았을 때 본인이 착복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대부분의 비용을 쓴 거의 유일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라 이런 분들이 최근에 경제정책이랍시고 내놓는 걸 보면은 그분들이 시대에 맞지 않게 오히려 박정희주의에 경도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에 관해서 해법을 내놓는 과정에서 뭐 몇백조 투자 계획 이런 걸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이나 아니면은 복지에 대한 부분을 재원 마련하겠느냐 물어보면은 좀 택도없는 이야기들, 뭐 국가 주도의 기업 양성을 통해 가지고 그 기업의 지분을 30%를 득해 가지고 그걸로 배당금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미 64년생이니까 진보 진영에 속해 있지만은 경제가 발전할 무조건 박정희 모델밖에 없다는 약간 그런 마인드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박정희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빅테크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해야 되는데, 그런 박정희주의와 관료주도 경제정책이 결합된 형태의 비전을 내세워가지고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재명 후보와 같은 사람들에게 제발 그런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박정희주의를 좀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좀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화운동 시위가 있었을 때 저는 직접 홍콩에 가서 그 홍콩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 사비를 들여가가지고 시위대에 곁에 서서 옵저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들을, 시위대를 구타하거나 아니면 잡으려고 할 때 저는 한국의 정치인임을 밝혔고, 제가 이런 내용을 녹화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홍콩의 시민들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왔던, 예를 들어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을 때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에서 보여진 것처럼 그 광주의 시민들의 손을 잡아준 사람들처럼 우리가 중국의 그런 반민주적인 행태에 있어서 홍콩 시민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을 겁니다. 그 당시 저는 바른미래당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당시 바른미래당만이 제 제안에 의해서 유일하게 중국의 홍콩에 대한 탄압에 대해 가지고 우려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그때 목소리 높여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에게 다른 당에서도 이런 걸 당의 공식 입장으로 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때까지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민주당의 스탠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확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중국의 그런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민주당 행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무슨 중국의 약점 잡혔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반미를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왜 중국의 민주주의 위협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보통 그런 것을 입 밖에 내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본인의 결핍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속 틈만 나면 자유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자유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오히려 본인의 결핍을 인지하고 한미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가서 외교관계에서 트러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천박한 언어 생활 알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했다가 존경한다고 말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더라라고 사람 조롱하는 행위라든지, 저는 외교 관계에서 그러면 큰일 난다. 국내 정치에서야 좀 그런 장난질을 쳐도 되지만은 해외 관계에 있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따로 놀면은 그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관계를 크게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봤다면은 그런 며칠 사이에도 계속 쏟아지는 그런 설화라는 것은 선거 기간 내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펼쳐질 이재명이라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이 전쟁에서 부적절한 후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그런 세 가지 탈을 쓴 그런 상황도 있거니와 갈수록 이런 실수가 누적된 후보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본인의 한계를 깨닫고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체는 대구에 있는 대학생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과 같이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자리에 보면은 IT 업체를 창업한 그런 학생도 있었고요. 그런데 대구에서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같은 걸 토로했고요. 실제로 뭐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업을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대구 정치권의 중심에 올라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철 지나가지고 뭐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니 많으니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대구의 미래에는 관심 없고 정말 철진한 논쟁을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4년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뛰었을 때 그때 기억납니다. 그때 저를 상대했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오셔가지고 대구 경북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짓겠다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박정희 향수만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대구의 미래나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뤘고 그 당시에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이 저를 선택해서 그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시민과 도민들이 원하는 바는 명확하다고 보고 저는 정치인들이 그것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 갑자기 세 가지 내려가시니까 제가 난감하긴 한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북권까지 포함하면은 구미나 포항과 같은 국가 산단들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하나의 키워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인재를 배출한 인재의 요람입니다. 최근에 대구의 교육이 열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그 세 번째 키워드를 내세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저는 대구에도 정말 젊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젊은 세대가 많은데 이 대구 지역의 문화의 특성상 이들이 사업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치나 여러 면에서 치고 나가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대구 경북에서의 압도적 세대 교체를 한번 이끌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 진흥시키겠다. 그리고 교육 다시 한번 키워보겠다. 세대 교체 한번 이뤄보겠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